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성매수 혐의로 사직서를 제출한 강경흠 도의원에 대해 제주도의회가 사직 허가를 결정했습니다. 역대 최연소 도의원으로 화려하게 등장했다가 1년 1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됐습니다. 이 청년 정치인의 등장과 몰락을 접하면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청년 정치인을 어떻게 발굴할지에 대한 과제를 남겼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28살의 나이로 당선된 강경흠 도의원. 역대 최연소 당선인으로 참신하고 개혁적인 정치를 펼칠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저희가 청년이다 보니까 많이 뛰어다닐 수 있고 많이 목소리를 많이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그 강점을 좀 많이 살려서 주민분들께 좀 더 많이 다가가고 그런 의정활동을 좀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도의회에서 출석 정지 30일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성매수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커졌고 결국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제주도의회 김경학 의장은 도의원 전원의 의견을 수렴한 끝에 오늘 사직 허가를 결정했습니다. 역대 최연소로 도의회에 입성한 지 1년 1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을 한 겁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원 수는 45명에서 44명으로 줄었고 내년 4월 10일 열리는 22대 총선에서 아라동을 도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20대 청년 정치인의 등장과 몰락은 지역 정치의 취약함을 드러냈습니다. 핵심 문제는 청년 정치인을 발굴하는 시스템. 더불어민주당은 대학교 총학생회장과 국회의원 인턴 비서가 주요 경력인 강경흠 전 의원을 도의원 후보로 공천했습니다. 도덕성과 역량을 갖춘 적임자를 찾아내기보다는 다른 기준에 의해 공천이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자질과 능력보다는 어떤 그런 당내의 어떤 입지라든지 당내 세력 관계에 따라서 정해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주 지역 20, 30대 청년 유권자 비율은 30%대. 반면 현재 20, 30대 도의원은 2명뿐입니다. 청년들의 정치적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고 지역 정치에 참신한 바람을 불어넣기 위해 유능한 청년 정치인을 발굴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10년 전 화해와 상생을 선언한 4.3 유족회와 퇴직 경찰 모임인 경우회가 올해도 어김없이 합동 참배에 나섰는데요. 최근 잇따르는 4.3 왜곡 논란에 대해 두 단체 모두 우려를 나타냈고 이 경우회는 유족회와 뜻을 함께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4.3 희생자 유족들과 재향경우회 회원들이 4.3 당시 숨진 군경 전사자들과 호국영령 앞에 묵념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로 수십 년 동안 갈등과 반목의 세월을 보내다 지난 2013년 8월 화해와 상생을 선언한 유족회와 경우회. 손을 맞잡은 지 어느덧 10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4.3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 희생자 피해 보상과 직권 재심이 이루어지는 등 두 단체의 선언에도 큰 의미가 더해졌습니다. 화해 상생이 우리 4.3 과제 해결하는 데 있어가지고 큰 자양분 역할뿐만 아니라 제주 공동체가 치유의 공동체, 평화의 공동체로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큰 밑거름이 됐습니다. 그러나 올해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의 4.3 왜곡 발언 이후 추념식에 4.3 왜곡 현수막이 나붙고 서북청년단 집회가 이어지는 등 보수단체의 4.3 흔들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우에는 도민 모두가 4.3의 피해자라며 역사를 왜곡하고 폄훼하는 세력과는 뜻을 같이 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피해자는 제주도민 전체가 피해자입니다. 4.3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민에 의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정치권의 얘기고 우리 지향 경우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족회는 4.3 중앙위원회 보수 성향 인사가 선임된 사실에 우려를 나타냈고 4.3 역사 왜곡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또 정치권에서도 그 제주만이 갖고 있는 공동체, 제주도민들의 아픔,
그걸 상당히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4.3 특별법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조항이 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아붓겠습니다. 4.3 유족회와 경우회가 올해로 10년째 참배를 이어왔지만 4.3 왜곡과 폄훼 논란 등 4.3을 둘러싼 갈등 해결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사람의 손에 이끌려 마라도를 낳은 고양이들이 5개월째 세계유산본부의 임시보호시설에서 지내고 있는데요. 이 고양이들을 길거리가 아닌 가정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입양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울타리 안에서 나른한 휴식을 취하는 고양이들. 마라도 고양이 학교가 열린 첫날 학생들과 보호자 6명이 임시 보호소를 찾았습니다. 아이들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 고양이의 행동을 관찰하고 만져보기도 합니다. 고양이에게 줄 밥을 준비하고 간식도 나눠주며 고양이와 놀아주는 법도 배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고양이를 너무 평소에 좋아하는데 뭐 잘 다가가기도 어렵고 또 고양이 학교가 마침 있다고 해서 고양이에 대해서도 좀 배워보고 무섭고 뭐 물릴까 봐 걱정도 됐는데 보니까 귀엽고 뭔가 마음이 행복했어요. 마라도 고양이 학교는 마라도에서 반출된 고양이들의 공개 입양을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고양이들과 만나면서 고양이에 대한 공부도 하고 또 이제 고양이들을 이제 잘 케어도 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실제 이게 입양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마라도 길고양이들은 중성화가 진행됐고 사람 손을 많이 타 이렇게 저한테도 스스럼 없이 다가오는데요. 현재 이곳에서 보호 중인 고양이 37마리는 현재 입양을 대기 중입니다. 하지만 이 37마리가 모두 입양될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제주 지역의 유기동물 입양률은 12%로 전국 최하위. 제주도가 주도적으로 나서 공공형 보호시설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우리 제주도에는 교육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유시설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공간을 활용한다면 제주 지역 유기동물 수는 4,900여 마리. 마라도 고양이 학교를 시작으로 도내 유기동물과 지역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제주의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구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제주 여성가족연구원이 발표한 제주 지역 저출생 추이 분석과 대응 과제에 따르면 제주는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92명으로 초저출생 기준 1.3명 아래로 떨어져 저출생 함정에 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인구 소멸 위험의 핵심 지표인 20, 30대 여성 인구의 비중이 제주는 11.2%로 전국 평균 12.4%보다 낮았습니다. 이에 따라 다자녀 우대 정책에서 벗어나 결혼과 출산 시기를 앞당기는 20, 30대 출산 우대 정책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지역 소비자 물가 상승폭이 29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 제주사무소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 지역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1.25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상승했고 지난해 2월 0.9% 이후 2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전기료와 도시가스가 각각 25%와 17.1% 오른 반면 경유와 휘발유가 각각 33.7%와 21.2% 떨어지면서 하락세를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제주 지역 6개 교원단체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제주 교사노조와 전교조 등 교원단체들은 교사들이 안전 펜스도 없는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며 학부모 민원 처리 절차를 단일화하는 체계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교권 침해 사안을 맡을 전담 기구를 설치하고 피해 교사들을 위한 법률이나 심리 상담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난 해변으로 불리는 구자읍 행원 해변에서 냉독성인 파란고리 문어가 발견됐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어제 오후 1시쯤 행원 해변에서 파란고리 문어를 잡았다는 신고가 들어와 가로 세로 5cm 크기를 확인하고 국립수산과학원에 넘겼습니다.
파란고리 문어는 물리면 신체 마비와 호흡 곤란을 일으키는 맹독성으로 열대 바다에 주로 서식하지만 지난 2012년부터 제주 바다에서 종종 발견되고 있습니다. 폭염이 이어지면서 전력 수요도 올여름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력거래소 제주본부에 따르면 어제 저녁 제주적 전력 수요는 1,062메가와트로 지난 6월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제주적 최대 전력 사용량은 지난해 8월에 기록된 1,104메가와트인데 전력거래소는 올여름 기존 기록을 뛰어넘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경로당에 대해 현장 점검이 이뤄집니다. 제주시는 오는 14일까지 경로당 264곳을 방문해 무더위 쉼터 개방과 운영, 냉방 장비 가동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무더위 쉼터는 폭염에 취약한 사람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술에 취해 병원 응급실 등에서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지난달 26일 서귀포 의료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리고 응급구조사를 폭행한 60대 남성을 응급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최근 한 달 동안 8차례나 음주 소란을 피운 것으로 드러났는데 혐의를 부인하고 진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